안녕하십니까. 제3의 길 채널 주동식입니다. 오늘 아주 좀 귀한 분을 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조형권 전 EBS 이사 그리고 뉴미디어 비평가로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좀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죠. 드루킹 사건, 흔히 그냥 드루킹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조 이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좀 모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사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이제 드루킹 사건 그럽니다만은 네. 의외로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네. 사건에 대해서 예. 우리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시니까 개요를 좀 한번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난 2017년이 그 5월 9일 장미 대선이라고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때입니다. 예. 그때 이제 뭐 많은 분들은 탄핵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기억을 하면서 안철수 현상에 의한 안철수 후보가 과연 얼만큼 득표할 것인가. 그렇죠. 그게 정말 많은 관심이었고 저 역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압도적인 표차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때 김경수 지사, 당시는 김경수 의원이었고요. 그렇죠. 이 개입이 된 드루킹, 이제 일명 드루킹이고 실제로는 김동원 씨가 그렇죠. 김동원 씨. 예, 그 경공모, 경제적 공진화 모임, 예. 조직원들 일부와 함께 약 10여 명 정도가 이 범죄에 가담을 한 거죠. 그래서 댓글을 그 공감 및 비공감을 클릭해서 댓글의 우선순위를 조작을 했다. 이것이 이제 이번 사건의 가장 굵직한 개요입니다. 예. 이제 이번에 사실은 드루킹 사건 네. 이제 계속해서 좀 어떻게 보면 내연 안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폭발을 했다고 그럴까 그렇게 된 게 이제 1심 판결이 무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 1심 판결 국민들도 놀랐습니다만은 여당 쪽에 준 충격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네. 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보면 저는 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고 더 놀랐는데 네. 2심 판결문의 어떤 핵심 내용이 뭡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그리고 민주당이 좀 반발하는 근거 같은 거 네. 어떤 부분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판결문은 전체적으로 170쪽에 이르는 방대한 판결문입니다. 예. 그리고 꽤 어려운 사건이에요. 이게 쉬운 그렇죠. 사건은 아니에요. 쉽지 않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디지털 환경. 그러니까 뉴스를 지금 얼마만큼 많이 그 디지털로 보느냐. 이 주변 사람들에 물어보면 심지어 텔레비전 뉴스보다 스마트폰 뉴스를 더 많이 보거든요. 거의 그렇습니다. 요즘 네. TV에 보는 사람 아마 드물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이 왔나 찾는 사람 없습니다. 일부죠. 네. 화장실 가서 스마트폰 켜면 줄줄줄 주요 뉴스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아예 TV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디지털 뉴스를 보는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거죠. 예, 그렇죠. 그 디지털 뉴스가 어쨌든 손쉽게 전달될 뿐이지 인쇄 매체하고 전달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방식 자체가 디지털이냐 아날로그이냐일 뿐이지 원웨이 스트리트 일방인 거죠. 그렇죠. 기자가 취재를 해서 음. 기사를 전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종이 신문에 전달을 하나 스마트폰에 전달을 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갔죠. 네. 예, 방식만 다를 뿐이지. 네.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동일하죠. 그런데 종이 신문을 보고 기자한테 항의 전화를 한다거나 뭐 정말 당신 취재하느라고 애써서 전화해 보셨어요?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많은 분들은 그럴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한번 그런데 저도 제 일생에서 몇 번이니까 기억을 하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문을 보는 분들은 기사를 보는 분들은 뭐 속으로 끌끌 혀를 차기도 하고 맞다고도 하고 그러지만
뭐 기자한테 어떤 의견을 전달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찌 쉽지 보면 않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양방향이 잘 안 되죠, 예. 기본적으로. 그런데 디지털 뉴스에 그 특히 댓글이라고 하는 거는 당신 아주 좋은 기사를 썼군. 아니야. 이건 팩트조차 틀렸어. 이런 댓글이 오고 간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와 독자 간에 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엄청난 변화인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브레이브 뉴 월드예요, 이게 사실은. 정말 그 뭐 직접 민주주의 있잖아요. 뭐 5천만인데 어떻게 맨날 투표하냐. 그런데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 주장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다 있으니까 직접 민주주의 할 수 있다 이런 네. 주장들 하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네. 예. 그런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매일매일 네이버 한 사이트에서만 댓글이 30만 개가 쏟아집니다. 이게 실은 그 실시간 투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이 30만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게 그러니까 계속 그 우리 국민들의 이제 그 지적 수준도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참여 민주주의고요. 그렇습니다. 뭐 새로운 민주주의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댓글을 통해서 의견 개진을 하는데 그 댓글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제가 그 사건의 개요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그 판결문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가진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피를 여론 조작, 민심 조작, 선거 부정, 대선 무효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자로 딱딱딱 아주 라임이 많네요. 네, 좀 너무 파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충분히 저는 가능한 이야기는. 네, 그런데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그 오늘 드릴 말씀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조형곤 당신이 뭔데 이거 대선 무효까지 주장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글쎄 여기 써있는 이 세 가지 말을 지금 당장은 이해 안 돼도 좋습니다. 댓글 순공감 순위 조작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렇죠. 저게 가진 함의 예. 그걸 잘 이해를 하기는 당장. 그럼요. 제 설명 듣기 전에는 뭐 접기 요청으로 뭐 댓글 몇 개 숨겼다고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하루에 3,000개 댓글 아니 당신 말이야 30만 개 댓글이 달린다는데 뭐 3,000개 댓글이야 뭐 1%밖에 안 되는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제가 이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7 이 보고서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부설 연구소입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2012년부터 매년 발행하는 보고서인데요. 보통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그러면 50년, 100년은 돼야지 무슨 2012년부터 해가지고 무슨 역사와 전통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거는 디지털 시대니까 그렇죠. 5년, 6년이면 굉장히 역사가 깊은 거지요. 태관적이죠, 태관적. 그렇습니다. 태국적입니다. 자, 이 보고서를 보고요. 그리고 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만든 포털 뉴스 서비스 및 댓글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 인식조사 이 두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자료가 요겁니다. 뭐 이 자료 보는 동안 우리 얼굴 잠깐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이거 정확히 보셔야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난 건데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디지털 강국인지 뭐 꼭 그거는 아니어도요. 참 특이한 현상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디지털 뉴스를 보는데 뉴스 의정 통로가 어디냐? 유통 통로. 그랬더니 언론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본다. 조사 대상 36개국 평균이 32%가 그래요. 그러니까 응답자의 셋 중 하나는 아니 뭐 언론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뉴스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조선일보, 한겨레,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KBS, MBC 가서 뉴스 보는 거야. 셋 중에 하나는 그 전 세계 평균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지금 여러분도 안 믿으실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프가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4%예요. 4%. 4%. 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적어도 이게 코리아 맞아 이게. 그런데 8분의 1이네요. 그렇죠. 세계 평균에. 야 어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포털 사이트, 검색 사이트에서 보는 거는 전 세계 평균이 29%입니다. 언론사 홈페이지보다 낮아요.
29% 우리나라 보세요. 왼쪽 끝에 있습니다. 77%까지 치솟아 있어요. 와. 자,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언론사 돈 벌겠어요? 못 벌겠어요? 언론사가 포털한테 꽉 쥐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돈이 안 되죠, 돈이. 예. 일단 사용자가 머무르고 있는 시간만큼 광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배너 광고 아시죠? 예, 예, 예. 아, 조선일보에 지금 동시에 접속자 수가 몇 명이고 몇 분을 머무르고 간다. 그럼 거기에 배너 광고가 붙어가지고 기업들이 광고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놓고 보면 야, 포털만 돈 벌지 언론사들은 신문 기사 죽으라 만들어가지고 예. 돈도 한 푼 못 벌고 포털은 돈 버는구나. 이 느낌이 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보고서를 내놓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포털에 그 뉴스 관련된 사이트를 보면 댓글을 읽는다는 사람이 70%예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80%가 넘게 읽는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을 읽는다. 예.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은 댓글도 읽는다. 댓글도 읽는다는 예. 거잖아요. 댓글을 읽지 않는 사람은 불과 20%, 30% 정도. 이거 그러면은 거의 댓글이 기사만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이야기라고. 그건 좀 앞서가셨으니까 예, 조금 더. 예. 댓글을 작성한다가 21%인데요. 예. 댓글을 어디까지 읽느냐. 예. 눈에 보이는 두세 개까지 읽는다가 21%. 요 다음 페이지. 예. 저 화면하고 제 거하고 막 혼동돼가지고 예. 댓글을 보는 두세 개까지가 35%가 본다는 거죠. 나는 뭐 10,000개 댓글이 달려 있어도 바쁜데 그걸 누가 다 읽고 그리고 10,000개 댓글 읽을 사람도 없고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예. 일이고요. 예. 눈에 보이는 두세 개 읽는다. 그런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게 현실적이죠. 35%. 그래도 10개까지는 읽는다. 40%나 됩니다. 그럼 거의 70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75%가 네. 뭐 이런 때 10중 8구에 조금 못 미치는 건데요. 75%가 댓글을 10개까지는 읽는다는 거고요. 10개까지. 네. 그리고 상위에 게시된 댓글 20개 정도까지 읽는다는 12.7%까지 합하면 이 셋을 합하면 약 90% 가까이가 정말 10중 8구가 8구네요. 20개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하다.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댓글이 10,000개, 20,000개 달려 있어도 그 20개의 댓글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댓글에 배열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제일 먼저 쓴 댓글을 제일 위에다 올려놓으면 그러면 21번째부터 댓글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저는 안 쓰죠. 안 쓰지. 예. 보이지도 않는 댓글을 왜 씁니까? 그러니까 댓글이라고 하는 건 최신순입니다. 먼저 쓴 사람 건 내리가고 최근에 쓴 사람 거는 또 보여지다가 그보다 더 먼저 최근에 쓴 사람이 그 사람께 보여지는 거죠. 그게 전 세계 공통 기준이에요. 평균이에요. 예. 그래야 원칙인 거죠. 그게.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댓글이 수만 개가 달려 있는데 그 중에서 그 20개까지 주로 읽는다고 했잖아요. 예. 뉴스를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와 댓글 중 더 열심히 읽은 것 이 비율을 지금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당연히 뉴스를 더 열심히 읽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정상. 댓글은 댓글이니까. 예.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45%만 나는 뉴스를 더 열심히 읽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32.6%가 반반. 반반은 뉴스도 열심히 읽고 댓글도 열심히 읽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댓글을 더 열심히 읽었다는 게 무려 22.4%입니다. 어이구. 그러니까 적어도 반반 읽는다는 사람과 댓글을 더 많이 읽는다는 사람까지 합하면 55% 정도 돼요. 댓글의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기사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댓글을 읽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가 84% 응답을 했는데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궁금해서. 야, 이거 굉장히 좀 어떻게 대중 심리라는 측면에서 연구해볼 만한 주제겠네요. 아니 선거하는 사람들은요. 예. 기업의 마케팅하는 사람들은요. 이 84%가 댓글을 읽는 이유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궁금해서라고 하는 거에 딱 착안을 하면 제품을 잘 만들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제품 후기를 잘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러게 그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진짜로. 맛집 댓글. 음. 이제 이해되시죠? 네. 음식점 사장님이 아무리 맛있다고 홍보해도 그게 이제 이를테면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흔히 네, 네, 맛집 추천 가서 많이 앉아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 인터넷에서 그 뭐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 맛집 그거 블로그 그냥 뭐 믿을 수 해가지고 없다고 믿을 수, 그러고 예. 그 뭐라고 그러지? 그 뭐라고 하여튼 그러던데 블로그지라고 막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은 기사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84%. 댓글을 읽는 것이 재미도 있대요. 기사에 없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알아도 본대요. 58%가. 아니 그건 제가 공감을 합니다. 저도 예. 지금은 이제 많이 안 보는데 예. 네이버 댓글 한참 볼 때 재밌어서 많이 봤어요. 네. 그리고 예. 진짜 그 뭐라 그럴까 진짜 재기가 넘치고 예. 핵심을 짚는 그런 댓글도 많고 새로운 정보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자, 기사가 다루고 있는 이슈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지 망설여져서 그러면 이 대답을 한 심리는 뭘까요? 댓글 보고 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이 보고서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뉴스 기사와 댓글 어느 것을 더 믿느냐. 이건 사실 언론인들이 볼 때는요. 이 질문을 왜 해? 당연히 기사를 믿어야지. 당연히 그게 정상. 당연히 아니 기자는 전문가인데. 그렇죠. 그렇죠. 전문직에서 취재를 해서 어떤 때는 10일간, 어떤 때는 한 달간 집중 취재를 해서 내놓기도 하잖아요. 심한 경우에는 몇 달, 몇 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기사를 보고 기사를 안 믿고 댓글 20초면 쓰잖아요. 20초. 그게 이를테면 이제 집단지상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30%가 그걸 믿는다는 건데요. 네. 10대는 20대는 30대는 전체 평균이 30%가 댓글을 믿었는데 30대는 36.8%가 댓글을 더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댓글은 하나의 그 댓글이 아니라 댓글 저널리즘? 또 하나의 기사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네. 또 하나의 기사인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이제 우리 얼굴 좀 보여줄 때도 된 것 같잖아요. 우리 네, 저 그렇죠. 많은 네, 도표를 네. 보셨는데 도표보다는 우리 좀 보여주십시오. 네.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방금 보신 도표들 어떻습니까? 우리 주 대표님 좀 충격이지 않나요? 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긴 한데 네.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니까 화가 네. 났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드루킹 댓글 조작이 여론 조작이다, 민심 조작이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근거는 이미 설명이 다 됐지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 보여지는 댓글 그대로를 봤으면 괜찮은데 그거를 조작했으면 여론 조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루킹 사건 핵심은 이 댓글 조작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자 다시 한번 표를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 표는 제가 만든 표는 아니고요. 예. 이 표는 연합뉴스에서 방송을 하면서 신문에 밝힌 자료입니다.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특검이 밝힌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 내역인데요. 예. 이 네이버 기준으로 총 공감, 비공감 클릭 수가 9,964만 개입니다. 어휴. 자, 제가 요거 정말 잠깐 이렇게 좀 화면에 보이네요. 예. 화면에 제가 안 보이는 줄 알고 잠깐 들어봤습니다만 저는 양드립니다. 예. 여기 보십시오. 2016년 1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댓글을 조작하기 시작해서 드루킹이 예.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을 했는데 4월 달에 보면 그래프상으로 봐도 90%는 공감을 클릭을 했고 10%는 비공감을 클릭을 했지 않습니까? 예. 4월 한 달간 대선이 있기 전 한 달간 768만 번의 공감 비공감을 클릭을 해가지고 댓글에 왜 댓글을 클릭을 하냐 도대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댓글을 조작했다 그 얘기는 무슨
문재인을 비판하는 댓글을 썼다, 안철수를 비판하는 댓글을 썼다, 홍준표를 비판하는 댓글을 썼다. 그러니까 댓글을 썼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댓글 조작 그러면 댓글을 써서 문재인을 비판했구나, 칭찬했구나, 안철수를 비판했구나, 칭찬했구나.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국정원 댓글 차원의 맞습니다. 생각이죠, 이제. 국정원 댓글은 댓글을 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벌써 국정원 댓글은 조회수가 0일 수도 있고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1001번째 있거나 1002번째 있거나 굉장히 수공업적인 방식이죠. 수공업적인 방식이고, 이 드루킹은 말이죠. 누군가가 써놓은 댓글 중에 네. 자신이 원하는 댓글을 공감을 자동으로 기계가 조작을 해서 최우선 순위로 올려놓는 거죠.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768만 번을 한 달에 네. 그거를 따라락 30번 내지 50번씩 댓글을 갖다 따라락 해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최첨단 기법을 동원한 이제 여론 조작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안철수가 그렇게 이제 토론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얘기만 나오면 MB 아바타로 비난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는 정말 영혼이 고갈되는 느낌이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영혼까지 탈탈 털린 거죠. 탈탈 털린 거죠. 야, 이럴 수가 있는가 말이지. 그렇죠. 정말 안철수 현상이 얼마나 거셌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그 공감을 클릭하거나 비공감을 클릭을 해서 그 최신순으로 정렬이 돼야 될 것을 순공감순, 다시 얘기해서 이 순공감순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순공감순은 공감한다, 좋아요, 빼기 싫어요.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예. 다른 사람들이 제일 그 공감하는 댓글이 어떤 건가 알고 싶을 때 그걸 네. 이제 드루킹이 조작을 해서 올려버렸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공감하는 댓글은 뒤로 밀어버리고 저 뒤에 있는 댓글을 강제로 기계로 조작을 해서 끌어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공감했던 댓글은 뒤로 밀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댓글을 제 네. 위로 올려버렸다. 그 말씀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사람 손으로 하기는 힘드니까 네. 기계로 그 기계 그게 뭐 이제 그 소프트웨어 킹크랩이라고 그게 하죠. 킹크랩이라는 그게 말이죠. 매크로 프로그래밍의 네. 킹크랩인 거죠. 사람들이 사실 이제 드럽게 생각한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있는데 킹크랩 그래도 사실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네. 무슨 뭐 바닷가재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예. 참 이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그 뭐라 그럴까 영향력을 발휘할 할 만한 그러니까 준비를 그만큼 많이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만 더 보고 예, 우리 좀 예. 얘기를 하죠. 예, 여기 예. 국가별 뉴스 신뢰도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예. 요거는 이제 그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서 밝힌 자료예요. 옥스퍼드 대학교 부서 네, 로이터 아까 저널리즘 말씀- 연구소. 뉴스를 보고 그 뉴스가 사실이라고 뉴스를 신뢰한다고 믿는다. 예. 신뢰한다. 예. 요게 이제 저런 비율입니다. 화면에 보는 비율이에요. 예. 32%가 아니라 평균 40%가 넘습니다. 뉴스를 믿어야 맞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게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예. 최하위 23%입니다. 뉴스를 믿는 비율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예, 평균에. 그러니까 뉴스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는 안 믿고 댓글은 믿고. 이게 대한민국이 저신뢰 예. 사회인데 여기서 네. 나타나는 여기서 거거든요. 나타나는 예. 겁니다. 그래서 이 댓글 여론을 바꾸면 선거 민심이 바뀌고, 그래서 투표용지가 바뀌었다는 거 아니지. 1번을 찍었는데 2번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투표용지는 제대로 찍어서 제대로 나온 거지요. 그걸 누가 바꿉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도 이게 예.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투표용지를 얘기하거든. 그렇죠. 지금도. 그런데 투표장 가기 전에 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스마트폰을 보니까, 그것도 조선일보, 한겨레 이렇게 신문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본 것도 아니고 네이버가 보여주는 대로. 그 네이버가 보여주는 대로 보고, 기사는 별로 믿을 수 없고 댓글은 더 신뢰하고, 그러니까 댓글을 만기를 읽어보고 보면 좋을 텐데 만기는 읽을 시간이 없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보여지는 10개 내지 20개, 심지어 2-3개 보고 투표장 간 거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는 참 뭐 어떻게 좀 뭐 자기 비하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묘하게 이 자기 생각보다는 좀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다른 사람 의견에 네. 좀 심하게 말해서 좀 따라가는
네.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쏠림 현상이라고도 네, 하고요. 대세 추종주의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루킹은 제가 볼 때 이번 그 김경수와 공모한 선거 범죄가 아니라 기업을 찾아갔어야 된다. 마케팅 쪽으로. 그러면 감옥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갔을 텐데 돈 많이 벌어서. 야, 이 지금 잘못 찾아간 거예요. 이게 이 천재가.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런 정도 만족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워낙 야심이 예. 좀 가가지고. 네. 자, 이제 오늘 그 벌써 그 순공감순에 의한 댓글의 우선 순위를 자기가 원하는 순서대로 배열을 해놨다는 거죠. 그것을 하는데 이제 그 좋아요를 아이디를 가지고 네이버 아이디 저도 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를 가지고 가서 어떤 댓글을 읽고 좋아요를 내가 100번을 눌러주고 싶어요. 그러면 100번을 누르면 100번이 카운트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0입니다. 0.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에요. 예. 한 번 누르면 좋아요. 한 번 올라가고 또 한 번 누르면 싫어요가 되는 거. 한 번 누르면 0, 1, 0, 1, 0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100번을 누르려면 100개의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네. 제가 요즘 이거 관련돼서 제 뉴스가 나오길래 요거를 좀 읽게 하려고 그래서 댓글에 좀 좋아요를 달아보려고 제가 3,000명한테 문자를 넣었는데 한 번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이게 정말 말이죠. 이거 일생을 잘못 살아오신 이게 야 댓글 달기가 이렇게 어렵나? 공감 좀 눌러주지.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1,300만 내지 2,000만이 보니까 네. 그 중에 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지만 그게 민심인 거예요. 민심의 표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사실 5천만 인구 놓고 1,000명 여론조사에서 뭐 정확도가 있네 없네 그런데 뭐 10,000개, 20,000개, 100만 개 댓글이면 정확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요. 자 이제 그렇게 그 첫 번째 드루킹이 했던 게 순공감순을 조작을 한 건데요. 아까 제가 그 처음에 세 가지 방법의 범죄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순공감 순위를 조작하는 거. 그렇죠. 네. 두 번째가 접기 요청에 의해서 특정 성향의 댓글을 안 보이게 하는 거. 이제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처음은 이제 포지티브고 이건 네.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네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는 막 그 공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댓글을 막 보여주는 거고 하나는 숨겨버린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댓글 접기 요청 기능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실은 이제 예, 잘 모르는 분들은 네이버에 이런 기능이 있는 거 그것도 모르는 분도 많아요.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영원히 모를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네요. 제가 막 떠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댓글을 보다가 네. 내가 댓글을 읽다가 요건 너무 심한 욕설이야. 그건 인신공격이야. 나는 이런 욕설을 보기 싫어 하고 내가 신청해서 접기 요청을 누르면 제 화면에 안 나오는 겁니다. 뭐 그건 거기까지는 저는 뭐 그냥 뭐 그런 기능이 있는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읽어야 될 댓글이 안 보이는 거죠. 자동으로 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보이지 하고 보니까 네이버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를 했냐면 일정 수가 저같이 댓글 접기 요청을 누르면 자기 화면에서 안 보이는데 남들 화면에서는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일정 수가 접기 요청을 하면 남들도 안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아예 남들도 못하게 네. 못 보게. 예. 일테면 도편 추방이네요. 그래 옛날에. 예. 그래서 이제 저 보세요. 일정 수인데 제가 지금도 추측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한 50명 정도가 접기 요청을 하면 안 보이겠구나. 네이버가 그 몇 명이 접기 요청을 하면 남들도 못 보느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공개할 수 없다고 했어요. 공개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 네이버가 공개 안 된다는 거지. 그 이유가 만약에 50이라고 하면 만약에 30이라고 하면 제가 드루킹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30명의 팀을 짜가지고 게임방에 앉아서 좌표를 찍어주고 야! 그 뉴스 거기 세 번째 그거 접어버려 전부 다. 그 댓글 죽여야죠. 죽여. 그 30명이 앉아서 하나의 댓글을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그 조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30명이 신청해야 접어지는지 50명이 신청해야 접어지는지 그
일정 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예. 그걸 드루킹은 몇 개를 접기 신청을 하면 되는지 알았거든요. 드루킹은 알았겠죠. 왜냐하면 예. 네이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해보니까. 해보면 되는 거예요. 저도 해보면 되는 거예요. 100개 아이디 있으면 되는 거니까 해보면 되잖아요. 해보면 그건 접어지는 거. 그러니까 드루킹은 정확하게 50개인지 70개인지 30개 아이디를 가지고 한 사람당 야, 저 우리의 인의를 공격하는 댓글이다. 그 인이가 누굽니까? 나도 잘 몰라가지고. 은희도 모르고 인이도 모릅니다. 야, 인의 은희를 모르면 네. 사실 모릅니다. 예.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치고 예. 우리 인의를 공격하는 댓글이다. 인이가 나쁜 놈인가 보네요. 네. 아, 이제 인의를 방어해야 된다. 디펜스. 네. 아, 인이를 저기 뭐냐 그 드루킹이 굉장히 좋아했나? 그렇죠. 사랑했나? 맞습니다. 짝사랑. 예. 그래서 인의를 보호해야 되겠다. 저 좌표를 가지고 딱 댓글을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제가 이거를 드루킹이 3월 21일 구속됐는데요. 저는 그 구속되기 전 2달 전인 2018년 1월 달에 이게 뭐지? 1년 넘었네. 1년 넘었습니다. 댓글을 연구하면서 빅데이터를 보면서 이게 뭐지? 왜 이런 댓글들이 공통적으로 다 접혀버리냐? 아니 하루에 한 200 내지 300개가 공통적으로 이런 게 접힌다면 이거는 그냥 우연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 딱 파악을 하셨다. 저는 파악을 했죠. 아. 그래서 그 제 스마트폰에다가 이 접혀진 그 흔적을 다 고스란히 남겨놨어요. 찰칵 사진을 찍어서. 역사를 좀 만드시게 나가기 시작한 거네. 네. 그리고 드루킹은 정말 그 생각도 못할 때고요. 요거는 인이를 사랑하는 한 3,000명 정도가 모여서 밤마다 게임방 한 10개를 점령하고 좌표를 찍고. 맞아요.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 짐작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그 친노친문들이 모여가지고 예. 집단으로 행동을 한다는 짐작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문바 댓글단이라고 했죠. 그렇죠. 예. 저는 한 많으면 3,000, 최소 한 500에서 많으면 3,000 정도까지 이 밥만 먹고 게임방에서 이것만 한다. 밥 먹고 집만 한다 이제. 그렇게 해야 이게 하루에 200 내지 300개의 댓글이 문재인을 욕하는 댓글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맨파워가 되려면 그 정도 규모는 굴려야 된다. 그렇죠.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순진했던 거 가지고.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9명이서 9명이었어요. 예, 9명이서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통해서 이걸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요. 이런 게 이제 여론농단이고 국정농단이고 더 나아가서 그 디지털 시대의 이 사이버상의 사이버 디지털 얘기 안 해도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완벽히 뭉개버린 겁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잠깐 이 도표를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뉴스 실내도 잠깐 보셨고요. 네이버 뉴스 2에서 랭킹 뉴스가 있어요. 그 네이버 뉴스에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쭉 분야별로 쫙 있는데 그 마지막 가까이 가면 랭킹 뉴스가 있거든요. 랭킹 뉴스에는 크게 4범주가 있는데요. 많이 본 뉴스, 댓글 많은 뉴스, 공감 많은 뉴스, SNS 공유 많은 뉴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과거에는 네이버가 편집권을 가지고 특정 뉴스를 편집자가 올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을 보는 네티즌들이 보고 공감을 많이 해간 뉴스를 이렇게 랭킹으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편성으로부터 자유롭다. 편집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근거를 제가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책임에서 살짝 빠져나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 화면은 뭐냐면 1월 1일 댓글 많은 뉴스를 제가 스마트폰으로 캡처를 해놓은 거예요. 1월 1일, 2018년 1월 1일 그 드루킹이 아주 정말 최고의 그 댓글 조작을 할 때, 전성기 때 저한테 딱 걸린 거죠 이게. 저는 1월 2일 날 발견했어요. 딱 걸린 거지 딱.
야, 네. 스마트폰을 제가 한 달 내 뗄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 화면을 다 찍어놓은 겁니다. 이게 그때 찍어놓은 사진이 지금 못 찍습니다. 아, 자, 이리 보세요. 댓글 많은 뉴스 2위가 문 대통령 국민의 손 굳게 잡고 더 힘차게 전진 이라는 뉴스죠. 아유, 지금 손발이 오그라드네 진짜 그런. 그런데 이 뉴스의 현재 댓글 숫자가 뭐 전체 댓글이 6,800개가 있는데 자동 접힘이 27개가 있다고 제가 동그라미를 쫙 쳐놨습니다. 이게 접기 요청을 해서 이 문재인을 비판하는 댓글을 이 신문 기사에서 27개를 접은 거예요. 드루킹과 이니가 싫어하는 그런 이제. 아, 그렇죠, 그렇죠. 이니가 보면 화낼 댓글. 그렇죠. 네. 분노하셨을 경노하셨을. 네. 이 댓글을 감히 노출시킬 수 없다. 그렇죠. 그런 거를 기계로 킹크랩이 그냥 따다다다닥 찍어가지고 50개 딱 찍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충신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높은 국정 지지율을 네. 드루킹이 활동하는 동안 고공행진했던 겁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분한테 강로 자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오사카 형사 자리도 안 주니까. 이게 참 배은망덕하니까 맞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루킹이 잡혀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네. 배우를 밝힐까? 닦아줄까? 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자,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 좀 빨리 넘겨보겠습니다. 아, 매크로가 뭐야? 이 부분은 이제 설명 다 했기 때문에 네. 이 화면 잠깐 보고 넘어가십시오. 기계가 하는 거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눈에 보인다. 이거는요, 중고등학생들이 매크로를 잘 써요. 그거 아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아니 이거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공부 안 하는 걸로 유명한데 이런 네. 것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매크로가요. 아니 제가 볼 때 우리 주동식 대표님이 공부를 좀 안 하신 것 같은데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국가 기밀이니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니 지금 애들을 모르시는 거야 애들을 중고등학생들은 말이에요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할 때 네. 손가락이 한 15개 정도 있으면 좋을 게임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거 대충 압니다. 정신없이 눌러야 돼. 막 누를 게 많아. 이게 그 손이 안 보이던데.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하나를 가동을 해요. 얘는 손가락 11번째 내지 12번째 손가락을 하는 거예요. 매크로가. 그래가지고 총을 계속 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이 키보드에 K자를 계속 다다다다다다 누르는 거예요. K와 L을 반복해서 누르는 거. 그걸 매크로로 걸어놓고 나머지 손으로 대포를 움직이고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매크로를 씁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에서 키 매크로 다운하고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 이 몇 가지 블로그가 떠요. 뭐 키 매크로만 있는 게 아니라 G 매크로 무슨 매크로 뭐 매크로 프로그램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간단해요. 내 PC에 저장하고 압축 파일을 풀면 이제 사용법도요. 마우스를 기록되기를 딱 그러니까 기록 시작을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여요. 그리고 막 총알을 쏴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지금까지는 10대들만 이런 걸 썼는데 이제 5060도 이거 쓰라고 좀 교육해 주시는 거 아니, 아닙니까? 5060 이거 진짜 20분이면 배워요. 20분이면. 그래요? 20분이면 배워요. 저는 한 20시간 걸릴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쓴 게 이제 매크로인데 킹크랩은 뭐냐면 이 속도를 한 100배 높인 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안 보여. 이제 이때부터는 아. 눈에 안 보이고 디도스 해킹 수준인 거죠. 그래서 그냥 가서 따라락 공격하고 오는 거죠. 서버에 신호가 오는데 허위 신호가 오는데 정상 신호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조회수가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본 건데요. 자, 순공감순 정렬에 의해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요거는 한 2주 전에 제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캡처를 해놓은 뉴스인데요. 이거는 방금 보시는 화면은 2018년 1월 화면입니다. 1월 15일 댓글 많은 뉴스의 제5위 뉴스가 댓글이 13,189개가 달린 추미애, 문재양, 문슬람 악성 댓글에 발끈하고 이때부터 추미애가 고발해서 드루킹이 잡힌 건 아시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1월 15일에 발끈한 거죠. 사실은 팀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재밌게 그렇네요. 예. 자, 그 화면을 봤더니 자동 접힘이 15개가 지금 옆에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가
조선일보에만 남아 있고 네이버에는 없다. 왜 네이버는 이 신문을 이 기사를 내렸을까요? 뒤가 뭔가 좀 찜찜하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이 예. 찍어놓은 사진이 아니면 이 장면은 영원히 사라질 뻔 알았습니다. 그럼 이거 네이버는 자기네들은 좀 무관하다 또는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찾아놨고 또 심하게 말하면 공범 수준이라고 볼 수 네, 있는. 네, 맞습니다. 이거 2탄에서 해야 되는데 주 대표님 굉장히 앞서 나가시면 제가 그런가요? 그냥 네. 이거 한편으로 끝내자는 얘기인가요? 아 이제 일단은 용서하시고 네, 진행합니다. 예. 네. 자, 이 화면은 뭐냐면 음. 김태우 수사관이 뭐 기자회견을 일요일 날 했어요. 2주 전에. 그렇죠. 아니 네. 월요일 날 해야 뉴스 폭발력이 있는 건데 그건 김태우 수사관 얘기고. 그래서 이제 어디 뉴스에 있는가 하고 제가 그날 찾아봤더니 정치 뉴스의 1, 2, 3인데 전일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집계한 조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새벽 0시 뭐 1시 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네. 김태우 수사관 뉴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치 뉴스에. 그런데 사회 뉴스의 네 번째에 나오는 거죠. 김태우 수사관 뉴스는 사회 뉴스로 보면 안 됩니다. 정치 뉴스죠. 그건 정치 뉴스죠. 제일 예민한 정치 이슈인데. 그럼요. 그런데 왜 이게 사회 뉴스로 없고, 자, 사회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 조회수가 38,000이에요. 예. 그런데 정치 뉴스 1위는 28,000이에요. 그럼 만약 이 김태우 수사관 뉴스가 정치 뉴스로 분류만 됐어도 4위로 가 있지 않고 1위로 간다. 1위로 올라와서 국민적 관심이 더 증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조회수도 훨씬 더 많아졌고. 훨씬 더 많아졌겠죠. 네. 예. 그런데 이것을 그 사회 뉴스로 애써 숨기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 글쎄요. 네. 예. 이제 이런 부분에서 네이버가 저는 예. 결코 그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저는 뭐 이제 그 인의를 사랑하는 충성심이라고 좋은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그래서 하고 싶습니다. 네이버 부사장님이 청와대도 갔었나요? 뭐 하여튼 그런 뭔가 하여튼 기억이 좀 납니다. 윤영찬? 그렇죠. 네. 그분 얼마 전에 그만두시지 않았나요? 그만뒀는데 네이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국민소통수석인가? 네.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 이거 뭐 그렇게 딱 결탁이 돼 있는 건데요, 뭐. 그런가요? 예. 자, 역시 대한민국은 우리와 같은 민초하고는 무관한 차원에서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거의 얘기를 마칠 때가 돼 가는데요. 예. 이 화면은 오늘 시간 관계상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예. 자, 댓글의 순공감순 조작 사례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이 화면은 뭐냐? TV조선에서 지난해 5월 11일 날 어떻게 기자들이 이런 집중 취재를 했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기사를 보고. 화면을 볼까요? 지금 이 화면은 뭐냐면 대선 TV 토론이 있었는데 TV 토론하는 시간에 뉴스가 딱 올라오잖아요. 네. 그 뉴스에 20분간 달린 댓글을 TV조선 기자가 분석을 했더니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댓글이 79개, 안철수 후보 비판은 36개, 문재인 칭찬 지지 10개, 안철수 지지 17개. 이 숫자만 보면 안철수가 훨씬 더 높은 지지, 훨씬 더 높은 공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20분간은. 그렇죠. 안철수가 압도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예, 20분간은. 그런데 이 화면은 뭐냐면 텔레그램 단톡방이고 이 드루킹이 작업했던 방이에요. 기사 올라온 지 몇 분 만에 찰스네가 선점하고 있어요. 메시지가 갑니다. 그러니까 작업 들어가시죠. 그리고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이 화면이 무슨 화면이냐면 좋아요 싫어요 화면이 있잖아요. 예. 공감 비공감을 기계가 따라락 클릭하는 장면입니다. 뉴스에 그게 다 왔어요. 그리고 조금씩 뒤집어지고 있네요. 클리어 됐습니다. 휴, 어떻게 클리어 됐는가 하고 봤더니 역시 준표랑 승민이는 같은 편. 그거를 1위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뭐 이런 것도 막 답글을 왕창 쓰고 뭐 하고 그리고
1시간 만에 베스트 댓글이 바뀌어 소름 끼친다. 이거를 본 네티즌들이 댓글 게시판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순공감순 60위권 내에서 문재인 비판하는 댓글은 사라지고 순공감순 1위는 아까 본 역시 준표랑 승민이는 같은 편. 그리고 안철수 비판하는 댓글이 20위 안에 포진이 되고 이렇게 3,000개를 대선 기간을 통해서 매일매일 3,000개를 조작했다는 거죠. 매일 3,000개. 매일 3,000개. 이야. 자, 이제 세 번째가 이 메일입니다. 첫 번째가 공감 및 비공감을 클릭하여 이 판결문에 47번이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읽으시는 변호사님들도 저의 설명을 듣기 전에는 비공감, 공감을 왜 그렇게 클릭하여 이거를 많이 썼을까 판사가. 판사가 연구 많이 한 거죠. 공감 및 비공감을 클릭, 범죄가 1억 건 도대체 뭘 1억 번을 클릭을 한 거야 봤더니 공감 및 비공감을 클릭하여. 그리고 접기 요청 6번이 나옵니다. 두 번째 범죄죠. 그 두 번째, 첫 번째 공감 및 비공감을 클릭하여 두 번째 접기 요청을 클릭하여 예.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한 것을 하루에 3,000개. 예. 하루에 3,000개. 예.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우리 국민이 볼 수 있는 댓글을 죄다 조작해 버린 겁니다. 이 정도면 대선 무효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국민들 흔히 하는 말로 그 브레인워시 세뇌를 말 그대로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정말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댓글 접기 요청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 화면을 빨리 제가 넘겨드리는 거는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히 보여드릴 기회를 잡겠고요. 이 화면만 주목해서 보십시오. 문재인 비난만 골라 숨긴 댓글 조작단의 실체. 2018년 1월 한 달간 5,620개를 접었다. 제 화면에 캡처해 놓은 자료입니다. 증거 자료입니다. 예. 증거 그러니까 자료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아니요. 대선 이후죠. 이거. 대선 이거 2018년 1월이니까요. 작년이구만요. 작년. 예. 그러니까 대선 전 거도 있죠. 대선 후에도 이런 일을 계속. 그러니까, 대선 후에는 지방선거까지 하려고 맘먹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 지지도를 유지하고 이제 그런 거겠죠. 예. 지방선거 대비하는 것도 예. 있고. 지금 이제 보는 거는 어떤 댓글을 접혔는지, 어떤 댓글이 접혔는지 이런 거를 좀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눈에 보이는 건 죄다 조작했다. 3,000개다. 방금 얘기했고요.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했던 거는 뭐냐면 요 부분입니다. 이 화면입니다. 2012년 대선 때 SNS 지원단 단장 조한기는 2014년에 선거법 위반으로 90만 원 벌금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그해 충남 서산 태안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하고요. 예. 문재인이 후원회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댓글 조작으로 SNS 조작으로 불법을 한 사람이 예. 90만 원 벌금을 맞은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되고 총선 그리고 문재인이 후원회장이 되고 문재인이 이렇게 후원회장까지 해주는 정치인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주 막역한 사이 아니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드물 것 같은데. 네, 그런데 2017년 대선 때 조한기는 SNS 팀장으로 또 갑니다. 또 화면이 거꾸로 넘어가고 있었군요. 또 갑니다. 이게 이제 불법 사주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화면입니다. 조한기는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됩니다. 탁현민 상사. 그리고 지금은 제1부속실장이지요. 탁현민 상사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한기가. 그리고 그 앞에서 본 여기 이 화면에서 본 대응 2팀 포털 사이트 댓글을 관리하는 송모 씨는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바쁜 김경수 의원이 댓글 하나하나 관리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었겠죠. 자, 누가 관리했는지 조한기나 송모 씨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요거는 합리적 의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깃털과 몸통을 구분해 볼 수 있는 합리적 의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드루킹 사건을 제보를 받고도 약 43일간 은폐한 의혹부터 시작해서 드루킹 연간 운영비의 문제라든지 조한기의 문제라든지 정인성 가자
그리고 조작된 댓글 142만 개의 그 실태가 어떤 것인지 제가 일부를 공개했습니다만 예, 현재 이것도 일부라는 거죠. 키 일부입니다. 오늘 뭐 불과 수십 개 공개했으니까요. 이것만 봐도 제가 뭐 느끼기로는 이거 완전히 그 고구마 줄기 캐듯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자, 저는 이제 그래서 요 부분을 예. 조금 뭐 2탄, 3탄, 4탄 시리즈로 예. 좀 더 구체화시켜서 그러면은 오늘 네. 이제 저도 사실은 이게 오늘 벌써 거의 다 대부분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예. 오늘 이야기를 끝낸다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러신 좀 이 자리에 좀 계속 나와 주셨으면. 네, 네, 좀 오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이게 예. 사실은 뭐 별로 그 잘생긴 얼굴도 아니어가지고 오늘 한번 보고 쫙 보내려고 그랬는데 저도 이게 드루킹처럼 쫙 보내려고 그랬는데 예. 그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뭐 시간 끌었습니다. 뭐. 예, 다음번에 예. 한 번 더 모시고 최소한 이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때까지 이게 예. 좀 보니까 저도 뭐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형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네. 이게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형이라는 데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옛날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네. 계속 진행 중이고 대한민국의 어떤 뭐라 그럴까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계속 더 이 좀 모시고 이야기를 듣겠다는 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